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내일이 입추입니다. 그런데요, 가을의 기운은 고사하고요. 주말 내내 불볕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처럼 굉장히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요, 정말 요즘 같은 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80% 탄소량 80% 줄여라. 기업 쥐어짜는 탄소 중립. 지금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는 배출하는 탄소량과 줄이는 탄소량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정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이 목표가 가능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어요. 자, 기업은 무조건 80% 감축이 제시됐어요. 비용 부담 그리고 고용과도 연관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맞는 나라가 곳곳에 있는데 그들만의 부스터샷.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코로나19 백신 2번 접종 맞죠? 선진국들 많이 접종률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번 더 부스터샷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1회 이상 접종, 북미 60%, 아프리카 국가는 딱 4%입니다. 그러니까 빈국가 부국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와중에 선진국들은 부스터샷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좀 참아달라. 부스터샷 할 여유 있으면 빈국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으나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선수들의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런데 뭔가 특징을 좀 잡았습니다. 이 기사는. 글로벌 K-팝 퀴즈다. 올림픽 풍경을 바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요.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약간 휴식 시간 이렇게 좀 뭔가 경기가 안 열리는 진행이 안 되는 시간에 보면요. K-팝 음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Z세대 선수들 국적 불문하고 K-팝에 친숙해 있다. 미국 수영 선수가 트와이스 춤추며 몸을 풀고 그 율동을 좀 따라한다는 거예요. 체조 경기장 곳곳에 BTS 노래 울려 퍼지고 있다. 선수들이 이미 많이 듣고 익숙한 음악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잔잔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K-팝 퀴즈가 올림픽 풍경을 바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수도권 3인 모임 금지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오늘 뭔가 의결할 예정이죠. 그리고 뭔가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부사항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연장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막강한 해설과 분석을 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진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6일 금요일 순서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친 대결.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단어인가요? 절친이 대결할 리는 없는데 오늘 밤입니다. 여자 배구,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와 절친인 브라질 선수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 터키 리그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라고 합니다. 뭐 절친은 절친이고요. 대결은 대결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EJ. EJ가 이게 사자성어인데요. 근데요, 여기서 나온 EJ는 그 원래 뜻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 성인 EJ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제압하고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는 상황이 되고 이것을 야당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박힌 돌. 박힌 돌의 반대말은 들어온 돌이잖아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힌 돌, 들어온 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힌 돌들의 강한 불만 제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될까입니다. 될까. 물음표가 있죠. 정부가 2050년까지 목표 설정한 탄소 중립. 뭐 시나리오를 3가지 제시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아침에 밀린 첫 번째 이슈는요. 올림픽 얘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뭐 요즘에 올림픽 워낙 관심을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면들도 목격이 좀 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밤에 있는 오늘 밤 9시입니다. 이 경기가 열리죠. 먼저 보겠습니다. 소주잔 기울이던 한국 브라질 배구 절친. 오늘 밤은 적이 된다. 뭐 적까지라고 할 건 없지만 치열한 경쟁자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2명이 있죠. 터키 리그에서 뛸 때 이스탄불의 한 식당에서 같이 자리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김연경 선수 그리고 브라질의 나탈리아 페레이라 선수입니다.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오늘 대결하게 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준결승 맞대결이고요. 터키 리그 2개 팀에서 호흡을 맞춘 사이다. 서로 넌 최고야. 서로 이랬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누가 최고인지 결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둘 다 주장 맡아 팀 무게중심 역할을 한다. 사실 전력상으로 보면 브라질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죠. 그러나요, 우리 여자 선수들, 우리 팀 상승세 타고 있거든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지금. 오늘 밤 9시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는 김연경 선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뭔가 좀 일본에서 약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2의 윤사마. 김연경이다. 일본 혐한 감정까지 뚫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진을 좀 봐주실까요?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일본 국민들,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은 심판한테 가서 뭔가 막 항의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선수들을 위해서 기꺼이 악역을 자처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답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소리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뭔가 성공하면 굉장히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 같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이거 보세요. 특히 이 사진이 주목받았는데요. 뭔가 선수들이 좀 실수하거나 의기소침할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사진을 긋고 여러 가지 막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좀 볼게요. 연경, 일본 말로는 용경이 된답니다. 용경. 그래서 윤사마다, 제2윤사마다. 카리스마, 그리고 압도적 실력을 갖춘 여성. 이런 게 주목을 받았군요. 배구 인기 있는 일본의 만악, 그러니까 배구 인기 일본의 만악 같은 캐릭터다. 팬들은 아까 마지막에 3번째 보여준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요. 이게 보면은요, 뭔가 여기 다시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무언가 야단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용기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장면인데요. 이걸 보고요. 다시 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본답니다. 팬들, 일본 팬들입니다. 나도 윤사마에게 혼나고 싶다. 이런 반응입니다. 김연경 덕에 뭐 혐한 뭐 이런 것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젊은 세대들이 김연경 선수의 저런 행동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리스마 있고 뭔가 용기를 주고 뭔가 실력을 갖춘 여성상이라는 거죠. 뭐 하여튼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뭐 이걸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이분이요, 일본 나고야 시장입니다. 가와무라 다카시. 그런데요,
선수 양에도 안 구하고 금메달을 깨문 나고야 시장. 일단 이거는요. 사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인데요. 옆에 선수가 있거든요. 저 선수가 소프트볼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나고야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뭐 시장이 축하한다고 이제 만났죠. 근데 선수가 금메달을 보여주니까 그걸 넘겨봤더니 덥석 저렇게 물어버려요. 금메달을. 남의 금메달을.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선수는요. 황당하겠죠.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닦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줬답니다. 요즘 이거 코로나19 때문에요. 사람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일본 심상치 않아요.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답니다. 기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소프트볼 고토미우 메달 걸어주자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고 사고를 쳤다. 일본 내에서도요. 이거 너무 무례합니까? 이거 무슨 짓입니까? 비난이 지금 뭐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금메달. 주홍 교수님, 사실 메달을 딴 선수들이요.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깨무는 모습 종종 보입니다. 그죠? 그건 본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정말 황당하고 올림픽 정신을 저렇게 해칠 수 있을까라는 좀 자괴감이 들 정도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선수들도 그 메달 깨물기를 지금 자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방역이나 위생에 있어서도 너무나 조금 입에 담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거는 선수가 노력해서 얻은 메달의 가치를 개인이 저렇게 깨물어가지고 닦지도 않고 돌려주는 위생을 넘어서서 이거는 되게 무례하다. 무례함을 넘어서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가치가 남의 좀 메달을 훼손하는 게. 본인이 봐서 깨무는 것도 참 이상한 행동이긴 한데. 저거는 기행을 넘어서서 저거는 선수나 아니면은 시민들을 좀 무시하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을 보일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남성이나 관료들이 관료 사회에서 너무 지금 젖어 있는 게 아닌가 타성에. 그러니까 저런 무례한 행동이. 저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예, 그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의식 없이 한다는 게 조금 더 아쉬움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가와무라 이 시장은 예. 이 나고야 시장, 이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이전에도 기행이라고 볼 수 없는 되게 만행이 있었는데 2019년에 예. 아이치현에서 그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있을 때도 그걸 중단하는 데 앞장서 가지고 극우 인사들과 같이 결탁해서 아, 우리하고도 좀 뭔가 관련이 있는 인물이네요. 맞습니다. 지금요. 그게 꼭 반일 감정의 예.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감각조차 훼손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인물이 저렇게 일본 사회에 계속해서 버티고 앉아 있다라는 게 참 예. 이번 도쿄 올림픽에 조금 오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크고요. 그 김연경 선수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예. 왜 김연경 선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예. 때에는 사실은 일본 팀이 이번에 배구가 졌거든요. 어떻게 좋습니다. 보면 되게 수건이고 되게 원한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김연경한테 열광하는 이유는 그 일본의 여성상에 대한 대비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여성상이 아직도 여전히 좀 뭔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얌전해야 된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화에서는 그런 어떤 역동적이고 자기 좀 거침없이 자기 표현을 하는 여성 캐릭터에 열광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서 협안 감정을 뚫어버리는 그런 일본의 이번 올림픽에 좋은 예가 있는 반면에 나고야 시장 같이 관료 사회에 조금 너무 안타까운 민낯을 보여주는 모습 이게 좀 대비되는 모습이라 씁쓸합니다. 금메달을 깨문 나고야 시장. 이 일이 뭐 해프닝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비난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일본 내부에 또 나오는 비난 중에 하나는 그 금메달 바꿔줘라 새 거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아무튼 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최인현 변호사. 네. 혹시 올림픽 국가 순위를 어떻게 집계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리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한은 이 IOC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지금 그 IOC 홈페이지에 가봤더니만 예. 기본적으로 여기를 그 뭐 순위라기보다는 예. 올림픽 메달 카운트라고 해서 올림픽 메달 개수가 얼마냐라는 홈페이지는 나와 있습니다. 카운트는 하고는 있군요. 예, 그런데 랭킹 1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그 금메달 34개를 따른 중국이 1등으로 돼 있고 금메달 29개 미국이 2등 그리고 22개 일본이 3등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6개로 12등인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금메달을 누가 많이 땄냐 순서로 나와 금메달 있고 기준으로. 그런데 뒤에 이렇게 보면은 예. 랭크 바이 토털이라고 해서 예. 전체 메달 숫자가 얼마인가 그걸 딱 누르면은 전체 메달 숫자는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건 또 따로 또 집계 또 미국이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아. 양측을 다 두는데 우리 그 일반적인 상식에는 금메달 순서로 지금 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이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는 사실상 금메달 숫자로 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 내의 어떤 그 언론 같은 경우에도 왜 미국만 전체 숫자를 자꾸 이렇게 하지? 결국 그렇게 된 게 금메달 숫자는 중국이 조금 많은 반면에 전체 메달 숫자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많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애국심에 호소를 하면서 전체 숫자로서는 우리가 1등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금메달 숫자냐 아니면 예. 이게 전체 메달 숫자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올림픽 정신은 그 메달 숫자보다도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그 정신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최현정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럼 아침에 제작진이 각국의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찾아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 매체입니다. 뭐 예를 들면 CCTV 등 뭐 그래요. 여기는 금메달 순서로 해놨어요. 순위를. 그래서 1등, 2등 했는데 금메달 많이 딴 순서죠. 여기 보시면 합계 전체 금운동 메달 숫자는 미국이 많아요. 근데 금메달은 중국이 많거든요. 이렇게 매겼는데 반면에요. 미국 언론입니다. 여기도 순위 매기는데 여긴 달라요. 여기는 금운동 구별하고 그냥 전체 숫자가 많은 걸 따져놨어요. 뭐가 맞는 거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한 거죠. 그럼 다음은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홈페이지에 있는 순위 랭킹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올림픽 헌장은 랭킹 안 한다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순위 또 해놓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금메달 기준으로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합계를 또 볼 수 있게 또 따로 해놨어요. 김구락 교수님.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도 금메달 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총 개수도 또 중요하잖아요. 올림픽 정신이라 그러면 사실 금이다, 은이다, 동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거기서 얼마나 선전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메달만 이렇게 앞세우는 어떻게 보면 랭킹을 이렇게 매기는 거는 헌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림픽 게임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다. 그래서 랭킹을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근데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이 G2 두 나라는 국가 간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별 랭킹도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어떤 경쟁으로 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것이 사실상 현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민족주의를 상당히 자극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올림픽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메달을 어떻게 집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뭐 금메달로 한다 그러면 중국이 1등이지만 메달 전체로 하면 미국이 1등인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개수를 세는 방식도 이제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메달의 수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다 그러면 메달 숫자를 많이 헤아리고 금메달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잘했구나. 서로 유리한 걸 끌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 이런 흐름대로 이제 올림픽이 최종 끝나게 된다면 중국에서는 중국 1등이라는 보도가 나올 테고 미국에서는 미국 1등했다는 보도가 나올 테고 그걸 쳐다보는 다른 나라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일 테고 이럴 것 같네요, 지금요. 뭐 이렇습니다, 지금.